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몇 권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어떤 좀 고민들이 있다 하면 뭐 좀 좋은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글도 잘 쓰고 뭐 책도 많이 팔리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도 좋지 않을까, 어떤 다정함이란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앞선 분들이 이제 공부와 자료를 바탕으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민망하지만 제가 했던 다정함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좀 편안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건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잠깐 앞에 넣어놨습니다. 네, 저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에서 나와서는 대리운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했던 이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대리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했던 몇 가지의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라는 것에 이제 좀 관심을 받게 됐죠. 이제 제 삶을 많이 바꾸어준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의 항공권이 있습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죠. 보시면 2017년, 벌써 8년이 넘게 지났네요. 저는 이때 35살이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참 안 다니고 살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 대학원 연구실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또 언제 교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근데 그보다는 돈이 없었습니다. 시간 강사로 일하고 받은 월급이 100만 원 내외였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돈으로 먹고 살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새벽마다 물류상하차일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100시간쯤 일하고 50만 원을 더 벌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좀 한번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서 다 같이 못 가니까 너 혼자 다녀와라. 아니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생각하다가 아니야 같이 가자. 애들 크면 가자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는 젊을 때 유럽에도 몇 달을 다녀왔고 들어보니 안 다녀온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하고 이제 잡은 게 이 제일 싸고 가까운 후쿠오카였어요. 아니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10만 8,300원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한두 번 다녀올 걸.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좀 수술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잡아준 날짜가 제가 출국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합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근데 18,000원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돈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어도 그 사람도 나도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게요 했더니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래요. 대한민국 남자일 것, 이름이 김민섭일 것, 두 사람의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 스펠링이 같을 것. 고민을 좀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가지 말란 얘긴데 왜 고민해? 당장 환불받고 치킨이나 시켜 먹자. 그럴까 했는데 근데 김민섭이란 이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겠지. 그래 어차피 흔한 이름인데 한번 찾아보자 생각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이제 찾기 시작을 하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해주고 댓글에다가 자기 친구 김민섭을 막 데려오더라고요. 금방 찾겠다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평일이라 회사에 가야 되고 연말에 휴가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래요. 다들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민섭 씨에게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섭입니다. 제가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저보다 10살이 어린 25살 93년생 김민섭 씨였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여행 가기 적합한 민섭 씨잖아 생각하고 양도 절차를 밟으려는데 메시지가 한 통 또 왔어요. 봤더니 김민섭 씨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 떠날 민섭 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떠날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민섭 씨의 숙박비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비행기표를 줘도 여행을 못 갈지 모르는데 어딘가에 있을 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돕겠습니다. 두 분을 연결해드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지요. 사람들이 뭐 축하한다고 댓글도 남기고 민섭 씨도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근데 이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 올해까지 유효기간인 후쿠오카 그린패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섭 씨는 항공권에 숙박비에 교통비까지 다 후원을 받게 됐는데 다음 날 봤더니 댓글이 많아져 있었어요. 저는 와이파이 렌탈업체 대표입니다. 통신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는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입장권이 남았어요. 야경이 예쁘니까 보고 오세요. 보내드릴게요. 사람들이 민섭 씨의 여행을 돕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도와주는 것인가? 나는 이름이라도 똑같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남인데. 근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기면서 이제 그 이유를 남겼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됐습니다. 저도 민섭 씨만한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졸업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집에 있는 제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면 집에 있는 제 아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이 평범한 청년의 모습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또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집에 있는 우리 애도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내 학생들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김민섭 씨는 여행을 잘 다녀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여행을 5일쯤 앞두었을 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왔더라고요. 저희 카카오 임직원들도 이 이야기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연결의 가치와 어울리는 일입니다. 김민섭 씨 여행 비용은 저희가 모두 후원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려나 궁금했습니다. 나도 좀 같이 보내주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카카오에서 그러더라고요. 김민섭 씨가 졸업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는 걸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겠죠. 그런데 민섭 씨가 여행을 다녀와서도 행복하면 좋겠네요. 졸업 비용까지 함께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등록금까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가는 날 아침에 얼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공항으로 갔고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인천공항에 사람이 꽤 많았는데 서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민섭 씨가 묻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고민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여행 보내주겠다 하더니 이제 졸업까지 시켜주겠대요. 사람들은 저를 왜 돕고 있을까요? 그리고 작가님은 저를 왜 돕고 있습니까? 뭔가 좀 멋진 답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청소년이던 때, 학생이던 때 저를 도와주었던 좋은 어른들이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어른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어떤 말이 있는데 그래, 이 말을 민섭 씨에게 전해주면 되겠다. 그때 해줬던 말이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민섭아, 나는 네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출국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민섭 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 잘 다녀올게요.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하고 갈게요. 작가님이 83년생이고 제가 93년생이잖아요. 저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민섭 씨는 제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여행 보내줄게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 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겠다, 그런 말을 들은 것인데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어른들도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했던 일은 없거든요. 그럼 나를 왜 도와줬을까? 그들도 자기가 가진 걸 나에게 준 게 아니었구나.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걸 너에게 주는 거니까 너도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너를 닮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사회에 갚아라. 어쩌면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잘나서 만들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잘 전해주겠다라는 그런 연결의 마음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민섭 씨는 그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그 이듬해 졸업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유퀴즈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같이 나가자, 다녀왔습니다. 민섭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서 끊기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모두에게는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이름은 다정함이고요. 그 마음은 우리가 동정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정하다라고 하면 뭔가 나쁜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서양의 철학자,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이 인간만이 가진 본성일 것이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라고 말해온 정말 중요한 가치이죠. 쉽게 말해 동정은 같을 동의 정정이라는 한자를 쓰잖아요. 누군가와 같은 정이 되는 일,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을 두고 우리는 동정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보고 또 여러분의 어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 어떤 여러분이 돌보는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여러 존재에게 나의 정을 줄 수 있다 하면 이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들에게서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다정은 마늘 다자에 정정자를 쓰죠. 민섭 씨는 이제 최우수 졸업생이 되어서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했더니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참 그 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온전히 나만 잘 되는 길을 선택할 때 머뭇거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내가 잘 되는 길을 먼저 고민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선택을 고민하지만 이타적인 결과를 함께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다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저는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정함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사실 저와 제 부모님의 세대에게 다정함이라는 것은 가치와 선택의 영역이었습니다. 착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좀 덜 다정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다정해야 더 잘 될 수가 있구나. 내가 다정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다정함이라는 것이 가치와 선택의 영역일 뿐 아니라 지능과 의무의 영역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살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태도에 또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나락간다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태도가 지능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보다 조금 더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섭 씨의 그 뒷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찾아왔더라고요. 결혼할 사람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말해줬는데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 나가 만났대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 연봉이 얼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저는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환경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디자인을 공부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결혼식에 가서 축사를 읽어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유퀴즈에 나오고 참 강의 요청 등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통장을 봤더니 남들이 보기엔 얼마 안 되겠지만 몇 년 전까지 시간 강사, 대리운전 기사, 맥도날드 물류 상하차를 하던 제 기준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느 중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3학년인데 저도 아직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보내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러게 보내줘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내준다면 다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끝나고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혁 학생 연락처 좀 적어줘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그동안 번 돈과 앞으로 벌 돈들을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모아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해봐야겠다. 많이는 못 보내도 1년에 몇 명은 보낼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별거는 없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하고 받은 돈이나 책을 쓰고 받은 인세 그런 것들을 가족한테 쓸 만큼 씁니다. 이제 그리고 남은 돈들을 모아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올해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지난달에 동혁이랑 일본 오사카에 여행 다녀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2학년이고 철도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철도 자격증도 땄고 코레일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잘 크고 있나 싶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세요? 이러길래 보내주지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네, 같이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김에 5명의 청소년을 SA 공모전을 통해 뽑았고요. 여기는 93년생 민섭 씨가 만들어준 비영리법인의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다 말을 못할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여행을 오사카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후쿠오카로 가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정기 후원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정기 후원자 중에 오사카에 사는 제일교포가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오셨어요. 여행을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사카로 오신다면 저희 집 2층, 3층이 비어 있으니까 제가 숙소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가이드와 통역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오사카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수기의 오사카에서 3박 4일 동안 방을 4개나 내어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이 말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이 민주화 운동 기념관 수장고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동석이라는 제일교포시고요.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죠. 저는 우리 사회의 다정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제 가진 것을 그래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것이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전해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이동석 선생의 얘기를 오늘 민주화 운동 기념관에 와서 꼭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18,000원 돌려받느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더 재미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도 앞으로 무언가 선택하고 책임질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적인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게 되겠지만 이타적인 고민을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정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다정한 이야기를, 다정한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